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크리스마스 날을 보람있게 잘 보내셨는가요? 크리스마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죠. 전 세계가 축하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면 가장 많이 부르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함께 찬송을 부르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날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요즘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너무 태풍이 부는 것은 소용돌이가 칩니다. 탄핵 입법부, 탄핵의 입법부, 탄핵.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냥 탄핵. 어제까지 그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쌍특검을 공표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한 발 물러서 가지고 26일까지로 정했어요. 26일로. 입법 독재 아닙니까? 원래는 검토하는 기간이 12월 1일까지예요. 그러면 12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가다 부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4일까지 하라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불러서 또 이틀을 연기해서 26일까지 해라. 아니면 탄핵을 할 거다. 한덕수 대행은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 그리고 부총리한테 마음 든든히 먹고 있어라. 마음 각오해라. 그러니까 나는 탄핵하면 탄핵 당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한독수 대행 국가와 나라로서 법률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법률 속에서 지금 그 탄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정말 찬성합니다. 한독수 권한대행 정말 잘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요,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독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볼링턴 국무부 장관, 볼링턴 국무부 장관이 4달, 며칠 안 남았죠. 4달 한독수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고 보도가 떴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국무부 장관이면 미국의 정말 고위 정치계 실세입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국무부 장관. 그 장관이 연말 이 바쁠 때 다음 달 한독수 권한대행을 만나러 온다. 만나러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한독수 총리에게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을
잘 이끌어가라. 지금 이 탄핵은 불법이다. 그건 대한민국의 법률을 어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이다. 내란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직 부장판사 성금석 부산지법의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이었다. 내란 아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법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좀 했습니다. 뭐 잘하는 건 아니고 좀 했어요. 그쪽에 학교 가려고 공부를 한 거죠. 남들이 좀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직 성금석 부장판사의 말은 법원에 내부 통신망이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에다 올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부장판사가 뭐 어디 평전에 들어서 얘기한 겁니까? 근데 그 내부 통신망에 거기에다가 또 이해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금석 부장판사는 법을, 거기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좀 읽어봐라.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다. 그렇게 반박을 또 했더라고요. 여하튼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직무로 복귀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연말 되면서 우울한 기분이 조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있는 그 앞에 돌에 보면 촛불 시위가 거기서 무슨 탄핵 찬성 무슨 대통령 하야 뭐 해가지고 거기 모인다고 그렇게 해서 이 자유우파에서 거기 모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진을 쫙 다 보고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촛불 시위는 그저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태극기 집회 있는 데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 직무 복귀. 탄핵을 헌자들을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좀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정말 이러한 사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거의 다 만나는데요.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쭉 지켜봤습니다. 검찰총장 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근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는 보기 드문 대통령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를 해요. 보기 드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영업사원 나는 1호로 일찍었다. 여기에 우선 제 포인트 점수를 딱딱 줬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다니는데 갈 때마다 수치의 성과를 올려요. 가는 나라마다. 요즘에 계속 그 계약되는 거 들어오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에 좌파 언론들이 그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유튜브들을 많이 보세요.
유튜브들은요. 유튜브도 가짜 유튜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제대로 된 유튜브를 보세요. 거기에 즉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터넷 하시는 분이요. 외신에 들어가세요. 외신을 보세요. 그러면 아주 책발책발 나옵니다. 요즘에 외신에 보면요. 한국 정치상을 염려하고 이 탄핵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외신에 뜨는 게 참 많습니다. 이재명이 정가사범이 지금 5범 됐습니다만 그 4범으로 외국에서 알고 있는 거고 전에 나와 있는 그런 범죄자가 자기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건데도 열심히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여당만 갈군다 이렇게 얘기해줘.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유엔 그 헌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800만 불 그거 있는 거 그거 고소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이재명이 그 재판 받게 될 겁니다. 여하튼지 오늘 이러는 가운데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말을 했더라고요. 내란죄는 이재명, 탄핵으로 국정마비, 입법내란,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홍준표 내란죄는 이재명. 홍준표 시장이 말을 앞서서 그냥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간 적도 있고 막 그러는데 또 가끔씩 말하는 거 보면 옳은 말도 하십니다. 옳은 말도 하셔요. 저는 홍준표 시장은 여러분 같이 뵙기도 했고 그래서 당대표일 때 얘기죠. 옛날에 제가 정치계 또 주셔서 다닐 때에. 그런데 여하튼지 지금 대구시장으로 있지만은 이번에 또 아주 바른 말을 했어요. 내란죄는 이재명,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다. 지금 현재 국민의원들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이 탄핵으로 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28명인가 몇 명이 된다 그러는데요. 도대체가 이게 입법 독재, 입법 횡포 아닙니까? 거대 야당으로. 이래가서 수권 정당 되겠습니까? 전 국민들을 갖다가 아우리기도 하고 정부가 잘하는 거는 미국같이 좀 밀어주기도 하고 어떤 문제 있건 그래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거는 억지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성부장판사의 말인을 그 근무를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중에서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하나예요. 대법원장도 안 돼. 국회의장도 안 돼. 국회의원도 안 돼. 당대표도 안 돼. 경찰서장도 안 돼. 군인 대장도 안 돼. 연합사령관도 안 돼. 당신들도 다 안 돼.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법치국가. 법으로. 헌법, 법에 만 가지 법에 으뜸이 되는 중심이 되는 헌법의 77조, 78조에 비상대권이라는 비상개헌권을 대통령한테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내란이다 뭐다 얘기하는 건 내란법을 또 봐야 돼요. 근데 내란법에는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건 내란이라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엎으려고 폭동이 일어나고 뭐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의 권한에 비상대권이 있어요. 그 대권에 그 비상대권에 무슨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입법 통보다 행보다 뭐 그런 세세한 얘기는 없지만 대통령이 볼 때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가
아주 혼란스럽고 나라의 저 국민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이 국가가 되지 않겠다. 이게 국정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대통령만 판단하는지 그 판단력은 국회의원도 없어요. 당대표 이재명이도 없어요. 국민의힘의 대표도 없어요. 그리고 법무부 이런 데 저 대법원장도 없어요. 경찰서장도 없어요. 치안국장도 없어요. 군대 대장도 없어요. 대통령이 보아서 판단해서 이거 국가 문제 있다. 그러면 자기 혼자의 인정 비상대권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비상계엄을 발표해서 법적으로 했을 적에 하게 되면요. 탱크 갖다 국회에다 맞고 총칼 들고 하고 1차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되면 공포탄 쏘고 그 다음에 실탄 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저 방송국 딱딱 계엄군이 들어가서 딱 막아가지고 방송국 장악합니다. 신문사 장악합니다. 왜? 거기서 자꾸 갖다가 거짓 보도하고 그걸 갖다가 맞아 적으면 안 되거든요. 나라는 더 혼란스럽거든. 전부 그냥 행정위원회고 뭐고 다 딱 장악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비상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크게 정말 점수를 주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가는 사람들, 계엄군 가는 사람들, 국회 가는 사람들한테 총알을 다 지급을 안 해서 뺐어. 총알을 빈 껍데기 애들 장난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 한 대 봤습니까? 장갑차 봤어요? 군인들이 국회에다 완전히 포위했습니까? 국회의원들 조인트 까고 목살 끌고 팔뚝 비틀고 이런 거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했다. 이건 내란이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란 의혹이 있다. 의심이 든다. 이거는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밝혀집니다.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잘 개입을 안 합니다. 미국의 그 정보 우리나라에 와 있는 CIA고 말이죠. FBI고 이 정보요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고 뭐 간첩도 와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세세한 한국의 정치 있는 거 전부 다 봅니다. 심지어는 도청부터 해가지고 우리 언론에서 모르는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나라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안 그럽니까? 세계를 주무르는 미국이 넘버원 국가라고 안 합니까? 근데 거기서요,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못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이게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다. 왜 비상계엄이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금세 다 안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는 쪽, 지지하는 쪽.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적극 지지하는 겁니다. 적극.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잖아요. 지난번에 발표한 거 제가 방송에 냈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다 외교적으로 쓰는 거예요, 보통요. 근데 거기다가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썼다니까요. 미국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 외교적으로 하는 말은요, 보면요, 거기에 얼마만큼 액센트, 힘이 실리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적극 지지한다. 미국에서요. 이거는요,
아무리 지금 현재 좌파 언론들이 이 조중동이 그냥 옛날 저 박근혜 대통령 같이 이 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팔 불고 있다. 딴따란 따딴 따따 빵 옳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야당에서 뭐 말만 하면 금세 그냥 갖다 받아가지고 그냥 써버립니다. 야당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랬던데 밑에 이러면서 어다 조금씩 가미하고 만약에 변경시키려 해서 보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조동동 지금 요즘에 조중동 신문 절독 안 보게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중심점에서 어느 날 몇 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도하는 겁니다. 거기다 불치지 마라. 자기들의 입장을 거기다 가미하지 마라. 그래 놓고 사설로 전문가가 그걸 갖다가 가타부타 A, B, C, D 나눠서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게 이게 신문이고 이게 언론입니다. 어디 편견이 들어서서 하는 것은 무슨 언론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건 독자들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 절독 지금 현재 그 신문을 본다든가 언론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는 그런 운동을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이틀 됐으니까 지금쯤이면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 애국자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절독을 할 겁니다. 난 당신의 신문을 안 봐. 구독 취소. 이거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조중동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신문이고 뭐 조선일보가 오래된 신문이지만요. 이 신문이 보수 신문이라고 알아왔던 겁니다. 여지껏. 근데요. 지금 요즘에 와서는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그 어느 정부 단체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대해서 팩트인지 아닌지 거기서 취재를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누가 했다. 이러한 언론은 생명이 없는 시체 언론이다. 시체 언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부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예배를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어릴 때 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 장로님들하고 거기 목사님들하고 그 교인들하고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대통령 부부께서 두 부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는 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고,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고 같으냐? 내가 비선개입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아주 조급한 상태에 와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내가 누구 다리 부러뜨렸냐 뭐했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일에 부정선거 그걸 하나 꽉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세계 할 일이 많고 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국익에 이득이 되느냐,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거 더 잘 되게끔 풀어나가냐 하는 그런 고심이 대통령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
대기업의 총수 맡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겠느냐? 아마 이러면서 답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얼마나 또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어디 나가기 원하면 씹어. 옛날 처녀 때 있던 그런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라는 거 가지고 다 문재인 때 다 뒤져서 다 조사받고 다 했는데 그것도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특검한다 뭔다 그래. 파우치백 내가 선량한 사람이 물론 대통령은 부인이 선량해야죠. 그런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당시에 모를 텐데 그 가짜 목사인가 그 조작하는 그 목사가 와가지고 그 백을 놓고 가는데 내가 백이 탐났겠냐 내가 백이 없겠냐 백을 살 돈이 없겠냐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걸 갖다 이 가짜 저기 보도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워가지고 보도를 해가지고 그냥 특검 지금 어디 나가지도 못해. 20년지기 시동댕 같이 얘기했던 한동훈이를 그냥 와이사스 외국 갔다 오면 와이사스 사다주고 넥타 사주고 그렇게 시동댕 같이 얘기했건만 그냥 총뿌리를 자기한테 대고 자기 가슴에 총을 빵빵 쏴. 야, 이래서 내가 애기들이 사람이 없는지 애들이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배신하지 않는 개만 키운다. 우리 집이 개만 여러 마리 키우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여기 그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그 예배 그 분위기를 갖다 쓴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서울 한남동 간주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 24일 오후 그러니까 그제군요. 24일 오후 간주에서 서울 소재의 한 교회 목사 주재로 성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목사와 장로, 신도 등 10여 명이 함께 관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어린 시절을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예배할 계획이었지만 전국 상황을 고려해 관저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이거를 조치를 해서 얼른 직무에 복귀해서 남은 임기 동안 이 국가에 바로 잡는데 그저 국가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위 선양하는 일이 국가를 더욱 부강하고 부흥된 나라로 만드는데 큰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애국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가 하시는 분들이 모든 국민들한테 그렇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계엄은 적법이 아니라 내란이다 하는 것을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여기에서 이일다는 판사들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런 판사들은요, 어느 정치적으로 개입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대로 좀 그러니까 어느 정치적인 편견 없이 어느 좌우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법에 보인 자세로서 우선 이것이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프레임이니까 그건 내비두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선 법률적으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첫 번째가 대통령과 비상계엄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위법이야 합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비상계엄을 치르게 된 그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취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건 뭐냐. 뭐 밤에 했는데 손해 끼친 거 없죠. 다 잘 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래는 그걸 내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걸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내란이라는 건 뭐냐? 내란이 뭐냐? 내란을 따져보세요. 그 내란을 따져보세요. 그 내란이 내란 법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져보시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이거는 내란에 속하지 않는다.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애들이 이 좌파, 이 야당들이 하는 얘기구나.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 권한으로 통치 차원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거 장난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대통령에만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비상대권. 그거 쓴 거죠. 국회는 국회법에 대해서 탄핵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합법이고 대통령의 고위 권한은 불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그건 뇌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말로 답답한 나라예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거기서 6사람이 지금 있지만 여러 재판관 6명이 각자가 거기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에 몇 배는 더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판단 나오겠죠. 거기서도 인용하자고 주장한다.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법만 보면 돼. 법만. 법리만 검토하면 돼. 법. 이것을 저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바라기는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야당은요, 속내가 다 들다 보이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2심에 재판받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마음에 모면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방탄국회 안 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고 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법대로는 다 만인이 평등 아닙니까? 왜 재판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기표를 내고요? 죄가 없으면 왜 나가서 다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무슨 경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한다면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나 세금을 그때 못 냈습니다. 돈이 없고 못 냈습니다. 뭐 했다. 재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받아요? 재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부장판사의 이런 글을 보면서 재판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이제 깊게 하는 사람들이 나왔구나. 그리고 미국의 보링턴 국무부 장관이 한독수 권한대행을 만나러 온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그냥 가슴이 답답한 가슴이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다고 주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한국에도 축복이 내리는 거 아니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정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건중왕TV의 건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